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 실장입니다. 자, 오늘 아이고 무릎 아이고 잠시만요. 무릎 아파. 오늘 찍을 영상은 자, 그라미트. 자, 롤링스 재팬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일루미트 패턴입니다. 그리고 명칭을 그라미트라고 했어요. 글러브 같은 미트라고 표현을 한 것 같죠. 자, 요 패턴이 롤링스 사이트 보시면, 일본 롤링스 사이트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이 미트가 소프트볼 미트인 줄 알았습니다. 보니까 경식 일루미트가 맞더라고요. 네, 손님이 요 앞에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두 개를 가공을 맡기시면서 왔었는데, 저도 처음 보는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이트를 보니 얘네들이 처음 개발했던 패턴이라는 거죠. 자, 이 영상이 롤링스를 까는 영상이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저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평은 한다라는 거죠. 이게 과연 일루미트로서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들 좀 이제 짚어 나가려고요. 제가 용품이나 글러브들이 이제 개발되거나 특히 패턴 개발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랬을 때 아마도 이러면 이럴 것이다가 제일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글러브 가공도 마찬가지, 길들이기도 아마도 이러면 이럴 것이다, 이게 잘 되면 이렇게 잘 잡히겠지, 내 경험상 이게 맞으니까 이게 더 잘 될 거야 라고 해서 접근하면 위험하듯이 글러브도 마찬가지예요. 미트 패턴, 글러브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더를 하실 때 조합을 여러 가지를 내고석듯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있지만, 자, 일단은 이 미트에 대해서 좀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라미트라고 했어요. 그라미트. 글러브랑 미트를 겸한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함정은 뭘까요? 야구 규정이에요. 얘가 글러브로 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써요. 왜요? 들고 나오면 되잖아요. 자, 야구 규정상 일루미트는 야수 글러브로 쓸 수가 없어요. 왜? 길이 규정, 이 인치, 웹의 길이라든가 손가락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루미트는 야수가 들고 나갈 수 없어요. 일루수만 쓸 수 있습니다. 야구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루미트는 포수 미트를 쓸 수 있을까요? 네, 일루미트 가지고 포수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포수 미트로 일루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포수 미트는 오로지 포수만 쓸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사실 포수 미트 가지고 내야를 보거나 일루를 볼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잘 안 잡히니까. 근데 규정이 그래요. 왜? 포수 미트 인치가 만들어진 사용하는 규정 자체가 야수 규정과 다르기 때문에 포수 미트는 절대 다른 포지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야수 글러브로는 일루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그 규정보다 더 작기 때문에. 야수 글러브로 포수를 볼 수 있을까? 네, 있습니다. 규정상 가능합니다. 다만 일루미트 가지고 야수는 볼 수 없다라는 야구 규정이 있어요. 야구 규정집 찾아보세요.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라미트에서 그라를 빼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가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접근을 잘못했다고 보는 거죠. 좋아. 글러브로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글러브의 기능을 접목한 미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보자고요. 보통의 통상적인 미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돼 있냐? 이게 1단으로 돼 있고 여기가 째져 있죠. 이게 붙어있는 통으로 돼 있는 미트도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닭발 미트가 있어요. 닭발 미트는 통으로 이어져 있죠. 그리고 미제 미트들도 보면 이게 통으로 닭발이 아닌데도 붙어있는 것도 있어요. 즉,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손가락 4개가 다 연결돼 있어서 하나의 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왜 찢어놨을까라는 거죠. 아마도 그러면 그럴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이쪽 포구면 쪽에 완충력을 높여줘서 잘 담기는 부분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요런 닭발 밑에서 여기를 찢은 거고, 요런 일반 미트에서도 여기를 분리를 시켜 놓은 거죠. 뭘 이용해서? 마타, 즉 갭 웰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마타. 이게 어디에 나오죠? 바로 이런 외야 글러브의 검지중 사이가 벌어진다는 거.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 내야 글러브에서 구보타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렇게 보면 네이비 색깔 보이죠? 마타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갭 웰팅. 이 공간을 둠으로써 바닥을 좀 넓게, 그런 개념으로서 얘가 들어가면서 넓혀놓은 거죠. 손등은 밑인데 이렇게 절개된 부분함으로써 조작력을 좀 좋게 만들었어요. 그럼으로써 이 부분의 완충력을 높였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라고 보는 거죠.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 이제 퀘스천. 저의 의문은 이제 이거라는 거예요. 자, 닭발 미트는 이렇게 U자 모양으로 파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 반달이 들어간다 그랬죠. 이런 기본적인 스탠다드 미트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배로 부분이 있다 그랬죠. 얘는 이 부분이 일반 글러브랑 동일해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일반 외야 글러브 쌍시자일과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끈으로 이렇게 유격을 좀 둠으로써 여기가 더 조작이 잘 되게 만들어놨어요. 조작감이 좋게. 요 웹이 딱 붙지 않게. 맞죠? 네. 어때요? 요 부분만 봤을 때 야수 글러브는 똑같죠. 자, 그래서 웹 쪽의 완충력을 좋게 만든 것까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이제 미트와 글러브, 일루 미트와 글러브의 차이, 포수 미트의 글러브의 차이 기억나시나요? 자, 제가 그래서 만약 이런 회사의 뭐 디렉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회의 과정에서는 빠꾸를 났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포구 지점이라는 거죠. 자, 미트의 포구 지점은 어디라 그랬죠? 엄지검지 사이. 그래서 글러브와 미트를 가장 구별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즉 포구 지점이 글러브는 여기라면 미트는 엄지검지 사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스탠다드 타입의 이런 미제형이지만 스탠다드 타입에 가까운 미트를 본다면 엄지검지 사이 여기. 그래서 포구 지점이 어디? 이 엄지검지 사이. 그럼 말해 어디다? 여기. 가죽면이 많죠. 그래서 스탠다드 타입의 미트들을 보면 이 부분, 이 포켓 부분 있죠. 글러브로 치는 포켓 부분. 미트의 공을 잡는 지점보다 윗부분이 보강 가죽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뻣뻣해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여기다가 볼 찝는다고 때릴 때 계속 튀는 이유가 여기가 엄청 뻣뻣하거든요. 왜냐? 밀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 그래서 미트의 일루 미트의 볼집 공을 받는 정확한 포구 지점이 이쪽이 아니라 이 아래쪽이다. 거기에 관련된 영상은 다 보셨죠. 그리고 아랫벽에 있으면 윗벽 이 내면이 같이 움직이면서 이쪽에 와도 이 면이 눌러지면서 아랫벽 윗벽, 아랫벽 윗벽, 아랫벽 윗벽이 물려줘야 돼요. 그게 제가 말하는 미트의 기본 개념인 거죠. 닭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아니 얘도 이 반달만 없으면 똑같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길이가 길어요. 즉 손등을 봤을 때 엄지검지 사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지점이 글러브보다는 좀 더 길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 참 아이러니한 게 211 착수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으로써 이 포켓 부분을 조금 넓혀 놓은 거예요. 근데 모양이 글러브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고 나갔을 때 웹에 멈춰지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근데 얘가 받쳐줄 수 있는 건 꼴랑 이 끈 하나예요. 즉 제가 외야 글러브로 일루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루 미트가 어려우면 차라리 외야 글러브를 보세요. 그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단 글러브가 망가집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엘리트 선수가 매일 연습을 하는 친구들, 특히 내야수들이 펑고받아서 일루에다 송구하는데 그 일루를 받아내는데 최소 120, 30 정도 되는 공들을 송구를 계속 받는 친구라면 당연히 정확하게 이렇게 잡는 게 이렇게 잡다 보면 웹 쪽으로 치고 갈 건데 이 부분이 아작이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롤렉스 재팬이라는 회사가 타겟을 일본 고등학생 타겟을 정도로 만들어냈는데 이런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내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디냐 웹이 잘 찢어진다라든가 이 부분이 터진다든가 공이 박혀버리는. 당기기는 쉬울지 몰라도 튀어나와서 박혀버리는. 왜? 공을 밀고 올라갈 때 공이 밀고 올라갈 때 딱 멈춰주는 부분이 없거든요. 아예 이렇게 딱 걸려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뭔가가 이게 그냥 바로 치고 나가서 외부로 치고 나간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윗벽 아랫벽 말씀드렸죠. 이 넓은 면의 윗벽이 같이 움직여야 돼. 내가 조작함에 있어서. 근데 이게 분리가 돼 있고 여기만 움직인다면 얘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타입이든 이런 타입이든 211을 착수를 해도 내가 손을 몰아끼든 어떻게 끼든 힘을 줬을 때 이 부채처럼 이 넓은 면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얘는 착수는 211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새끼꼬리도 짧게 돼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이 여기 끝나요. 여기 아무 손가락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조작을 해. 그럼 결국
분리된 이 아랫면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럴 경우 포켓에 들어간 공을 멈추기가 쉽냐라는 거죠. 힘이 과연 검지 쪽에 전달이 될까요? 날라오는 공이 담기는 건 훨씬 더 완충력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바운드 볼을 잡을 때나 숏바운드를 치거나 했을 때 이쪽에 점점 더 힘이 빠진다라는 거죠. 아예 깊이 박혀버리면 된다고요? 뭐 그러면 박히버려서 꽉 힘주면 되겠죠.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바닥의 패턴이 망가지겠죠. 네, 포켓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가 운다라는 건 앞에 영상에서 내야 글러브, 그래서 운동장 항아리의 글러브들이 바닥에 주름이 많이 가거나 배가 나오거나 그러면서 여기를 활용을 못하게 되는 원인은 대부분 포구면에서 공을 못 물어주게 넓게 돼 있기 때문에 과하게 쥐기 때문에 웅리라고 제가 영상에 올려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검지를 쓰려면 어떻게 해? 한 칸씩 이동해서 아니면 새끼 꼬리를 느슨하게 풀러놓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소리죠. 111로. 네. 그렇게 되면 여기에 힘을 못 받아요. 이 부분이. 예. 이 뼈대 부분에서 손에 힘을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얘를 버리고 요 부분만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진짜로 얘는 외야 글러브 같은 느낌 나요. 즉 이런 이치로 글러브를 제가 소집의 이본입 방식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본입인데 캐치볼 할 때 한 칸씩 해서 새끼를 약지고리 요 자리에다 이렇게 끼는데 새끼를 약지자리로 옮기고 검지를 빼세요라고 하잖아요. 111. 요 느낌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힘 못 받는 거랑. 네. 느낌이 진짜 똑같아요. 그렇다면 미트에서 이렇게 절개를 하고 이런 웹을 달고 이렇게 변형한 게 아니라 정반대로 이 외야 글러브를 일루를 쓰다 보니까 공이 잘 담겨. 좋네. 조작감도 좋고 좋아. 그렇다면 여기에 힘을 좀 더 받게 이 세 개를 연결해 볼까? 그래서 판을 만들어 볼까? 한 개 이렇게 넘어갔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요 미트를 선택을 한다. 사회인 분들 중에서 일루 밑에 적응이 좀 힘들다. 나는 외야 글러브로 일루를 참 많이 봤는데 그냥 스탠다드 타입이든 닭발이든 1mm 좀 어렵다. 나 근데 외야가 너무 편해. 근데 쓰다 보니까 너무 이게 웹이 많이 망가진다라든가 아니면 좀 뭐랄까 이 힘이 좀 밀리는 힘이 약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걸 선택하시면 돼요. 즉 외야 글러브로 일루를 보는 느낌이다 라고 하면 요걸 선택하시면 돼요. 하지만 1루미트를 쓰는 데 있어서 1루미트에 갖고 있던 단단함이라든지 밀리지 않는 그런 장점들을 원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가면 좀 많이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약한 그런 1루미트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엘리트 선수들이 요걸 선택을 한다면 저는 무조건 반대를 할 거라는 거죠. 사회인이라면 상관없고요. 그렇죠. 사회인들 그냥 이런 스탠다드 타입 미트 사가지고 뭐 이런 거 미즈노 프로 막 오던에서 했는데 여기가 딱딱하다 그랬잖아요. 자꾸 막 튀어오르고 위로 가고 공 쳤는데 막 올라가고 그렇다고 넘버 세븐 진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롤링하고 막 치고 막 이런 게 안 된다면 차라리 이게 나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딜레마는 그거예요. 212를 꼈을 때 엄지검지 사이가 여기, 요 지점이 딱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네. 그래서 이 포켓의 이 공 잡는 포켓 폭이 팜 사이즈 폭 말고 이 길이가 웹까지의 길이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얘는 1mm 쓸 때 손에 닿게 잡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확히 앞을 보고 잡으면. 네. 그래야지 안 튀어나갈 거예요. 근데 조금만 틀어지거나 약간 이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일로 치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벌써 볼록하니 웹이 튀어나온다라든가 이 웹이 찢어진다라든가 아니면 이 끈이 잘 끊어지겠죠. 네. 그리고 땅볼 칠 때 이런 데도 마찬가지 힘을 잘 못 받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태그하거나 했을 때 빠져나갈 확률도 높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알고 선택하면은 뭐 이게 인생 1루미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오래 쓰긴 좀 힘들다. 그리고 뭐 오래 쓴다 그래서 우리가 뭐 1년에 100게임씩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팀 내야수가 뭐 130씩 던지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렇게 쓴다면 상관은 없기는 한데 만약에 자기가 뜨는 리그 수준에서 뭐 선출숏이 있다라든가 뭐 중출 내야수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게임을 정말 많이 뛰는 일루수다라고 하면 요거는 조금 지양하는 거를 좀 권해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그라운 미트라는데 글러브에 더 가까운 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리지널 일루미트와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아마도 이러면 이럴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참
예, 이게 보면 그렇죠. 이거는 사실 시제품으로 나왔어도 양산이 되면 안 되는 제품이라고 저는 감히 네가 뭔데 롤 있을 까냐 또 그러지 마시고요. 이런 근거로 얘의 타겟을 정말 고등학교 야구 선수, 전문 야구 선수 1년 내 연습을 하고 일본 고등학교 애들은 1년에 며칠 안 쉬어요. 방과 후에 야구 애들 매일 운동하거든요. 그런 하드볼 경식구로 그 타겟으로 만들어놨다. 이건 너무 약하게 만든 거죠. 물론 약하게 만들어서 빨리 망가지면 빨리 교체하고 새 거 사고 그러면 좋겠죠. 요즘 일본 트렌드들이 그렇게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규정과 기능 두 가지를 봤을 때 보면 그라미트 글러브로서는 못 쓰는 그냥 얘는 그냥 미트 글러브 모양의 일루 미트 네. 글러브와 미트를 겸하는 게 아닌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신기한 미트였고 재밌는 미트였고요. 그래서 얘 가공 스타일은 미트 가공이라기보다는 그냥 외화 글러브 가공이랑 비슷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요 미트 나중에 사용하시는 분도 있으면 시합 때는 211 착수하게끔 많이 나와 있어요. 검지 빠지게. 그리고 연습 때는 캐치볼 하시거나 하실 때는 똑같아요. 111 착수하셔가지고 이러고 꼭 캐치볼 하시고 공 받는 포구 지점을 정확히 손바닥으로 해야 되니까 잘못 받으면 손바닥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네, 그것도 좀 감안하시고 제껴서 잡으면 얘는 외부로만 잡게 되는 게 되니까 못 버틸 거라는 거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까지의 영상이 아마 350번까지일 거예요. 네, 원래는 새나글 파트 11을 찍으려고 했는데 채우고 가려고요. 자, 351번부터는 이제 시즌2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러면 이럴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생각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요. 새나글 파트 11과 연결돼서 많은 영상들이 이제 앞에 언급됐던 것과 접목이 돼서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되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걸 이해하시려면 앞에 부분 영상을 되게 충실히 봐주셔야 돼요. 어찌 보면 351번부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되게 혼란스러운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앞에 부분에서 언급했던 내용의 디테일을 잡아서 가는 거예요. 극단적인 얘기로 제가 예를 들면 자, 새나글 파트 11을 찍으면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 글러브는 몇 칸일까요? 하는 질문을 할 거예요. 자. 이거 기억나시나요? 왜 일본 선수는 허벅지에다 글러브를 대나? 자, 제가 카페에도 올려놨어. 타키자와 선수라고 이 사사키 글러브 쓰는 겐다 선수 백업으로 들어간 164cm의 18세 유격수 있어요. 예, 100 몇 번이었는데 하반기부터 1군에 올라온 친구. 그 친구가 글러브 이렇게 해요. 네. 자, 몇 칸일까요? 이런 얘기예요. 너 왜 이거 만나게 하고 있어? 자, 이런 얘기. 아니면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왜 211로 착수할까라는 영상을 예전에 올렸어요.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었는데 211 착수법의 이유와 원리 설명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요 새나글 파트 11이 접목될 거고요. 얕은 글러브 이제 제가 준비를 해놨죠. 손님한테 계속 가공해놓고 안 보내고 있는데 토고 글러브 있어요. 예. 토고 글러브 같이 얕은 진짜 얕은 글러브를 이 새나글 파트 11이 어떻게 접목될지 아니면 미제 글러브의 그런 깊은 글러브들을 어떻게 접목할지 211에서 그분이 어떻게 접목하는지 그런 부분 거기다 더 나아가서는 역방향 순방향 일본식 가공에서 일본 선수들이 왜 그러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새나글 파트 11이 녹아 들어가면서 쫙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1형 글러브와 2형 글러브의 차이도 다시 한번 접근해 드릴 거고 그러다 보면 지금은 이제 유행이 좀 많이 사라졌죠. 한동안 계속 이거 파닥파닥파닥 해서 무령배가지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일본 유튜브 보고 뭐 일본 가서 뭐 배워왔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순방향 역방향을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참 얘기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 언급이 되면 순방향 역방향 개념에서 사실은 이게 사실 정답인데 언급하면 되게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얘기를 할 거예요 나중에. 자, 얼마 전에 짱베이스볼 그 중고에 올라왔던 글러브예요. 짱베이스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샀어요 제가. 야, 거의 할인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중고 글러브여가지고.
자, 이건 몇 칸일까요? 둥글게 돼 있네. 근데 여기 보시면 저는 이걸 봤어요. 아이고, 새끼 보이시나요? 구보타 슬로거 각인 보이시죠? 자, 불박으로 찍어놓은 각인이에요. 이거는 구보타 매장 같은 데서 구보타가 인증하는 업체에서 가공한, 아마 구보타 본사에서 했을 수도 있고 후쿠오카나 뭐 그런 데서. 제가 구보타 후쿠오카 제 키시모토상도 만났지만 직접 맨투맨으로 일본에 있을 때 후쿠오카에 있었기 때문에 구보타 매장 가서 그 할배도 만났었어요. 오토상이랑 뭐 친구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참고로 저희 매장은 되게 조그만 매장이었는데 미즈노, Z, SSK, 아식스, 그때 아로리즈, 아이스 롤링스, 다음에 미국 롤링스, 하이골드, 자낙스, 하다케야마 다 취급했거든요. 모든 메이커를 취급하려면 각 메이커마다 보증금을 걸어야 돼요. 다 80만 엔, Z 같은 경우는 뭐 아식스는 150만 엔, 미즈노도 뭐 200만 엔, 뭐 이렇게 걸어야 돼요. 보증금을 다. 그래야지 도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구보타는 그렇게 보증금이 비싸지 않은데 오토상이 안 했어요. 왜 취급 안 하냐? 한국에서 인기가 많다. 싫대요. 왜? 그랬더니 오토상 하는 말은 왜 글러브가 빵꾸가 나냐? 너무 약하다고 싫다는 거예요. 네, 오토상도 옛날 야구인이기 때문에 야구 선수 출신에다가 고시엔 우승 멤버 출신이신데 좀 이렇게 야 글러브라면 이래야 돼 이런 게 강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할배랑은 또 친구라 그러더라고요. 도보다치 나이 차이 나면 저희 오토상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보다치 친구라고 하고 이제 가서 만나고 뭐 물건 필요하면 같이 직접 거기서 받아오시는, 그 도매 계약은 안 돼 있어도 그냥 사오면 조금 할인해주고 팔고 뭐 그런 관계이셨는데 직접 만나 봤긴 했는데 그 할배는 작업 안 하시더라고요. 예, 엘리트에 들어오면 벽에다 공채워가면서 뭐 이렇게 잡는 거 보면서 얘기나 해주고 있고, 저 골반 같은 데서 막 젊은 애 둘이 막 쉐이퍼즈라고 막 이러고 막 끊기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런 데서 가공을 한 거예요. 근데 보면 색이 많이 바랬죠. 예, 보면 이렇게 이게 바로 물빠짐이에요. 예, 아마 이거 무룡부 했을 거예요. 물빠짐이 있어 보이고, 예. 그런데 웃긴 게 뭐냐, 이게 역방향에 저는 손바닥 모양도 봤거든요. 제방끈을 제거한 모양이에요. 죽나요? 네, 살아있어요. 그럼 얘는 몇 칸일까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공방에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손바닥에 대세요. 우리 인체 신비가 기억나시죠? 공 잡아, 나 뭐다? 관절로 잡는다. 얘는 소프트볼이 들어가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길 잘 된 거예요. 실장님, 소프트볼 공이 들어가면 안 된다며요 라고 했지만 실제로 얘는 이렇게 잡아서 공을 잘 물리는 글러브예요. 하지만 영상에 나오고 유튜브에 그 인터넷에 막 검지 꺾고 새끼가 딱딱딱딱딱 이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저는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정말 바닥이 넓어요. 근데 공 확실히 물어줘요. 뭘로 핸들링을 하면 딱 물려요. 캐치볼 제가 앞에 영상에서 348번 영상에서 치는 거 물죠. 받는 거 물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의 글러브들은 소프트볼 공이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못 물게 만드는 글러브, 걔는 물게 만든 글러브예요. 그 차이도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딱 꺾여 있죠. 왜 일본 선수는 허벅지에 대고 글러브를 누르나? 이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몇 칸인가요? 네, 마찬가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전제가 되는 세나글 파트 11부터 미야모토 신야 선수가 얘기하는 캐치볼 이야기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진이 되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시즌 1은 오늘 영상으로서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새로 시작될 시즌 2를 아마 351번부터 한 10대편 정도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될 거예요. 좀 기대해 주시고요.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신데 그럴 경우에는 더 근본적인 앞의 내용들을 좀 봐주시면 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얘기하는 캐치볼이란 항상 글러브 끝이 앞을 본다. 그렇죠? 위로 가면 이렇게 가는 거고 이게 아니라, 그렇죠? 옆으로 가면 이거고 이게 아니라 포핸드, 백핸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일루 밑에도 그렇게 잡아야 된다. 제가 다 얘기했죠. 맞죠? 네. 그리고 치는 드릴 붙였을 땐 받는 드릴 포켓으로 받는 거. 그럼 포그맨으로 받을 때 팔이 붙으면 포켓이 포그맨이 되고 더 붙으면 웹이 포그맨이 되게 이 각도 다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위아래를 반전시키면 이제 땅볼에 관련된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의 시작의 전제가 새낙을 파트 10일부터 시작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이 아무래도 특이하니까 사람들이 보겠지만 이 말미에서 어쨌든 제 영상들 놓치지 않고 보시는 분들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제 앞으로 시작될 영상들 진짜 더 재밌어질 겁니다. 더 다이나믹해질 거고, 아, 왜 글러브가 야구하라고 만들었구나, 어떤 퍼포먼스를 위해서 이런 글러브를 선택을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해결 안 된 부분들, 뭐 역방이 좋아요, 순방이 좋아요, 제발 빼는 게 좋아요, 어찌 보면 뭐 일본식 하고 막는 글러브 막 이런 개똥 같은 소리 하는 분들 이제 있어요. 막는 글러브, 나는 막는 글러브로 써요, 막 이런 거. 자, 이게 막는 글러브예요. 네. 하지만 물려야 돼요. 그런 부분까지 싹 다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본인이 쓰는 글러브에서 왜 그렇게 매만져야 되며, 왜 이렇게 길을 들여가야 되며, 왜 무령부의 일본식 가공인데도 이렇게 글러브가 살아있는지, 그리고 분명히 소프트볼 공이 들어가는 넓은 글러브임에도 불구하고 공이 물려서 안 빠지는지, 그리고 빨리 뺄 수 있는지까지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패턴을 보시면 지금 단순하게는 뭐 기본적인 숏바운드 10개 바운드만 봤지만 그게 글러브 길과 형태,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 이런 스타일로 쓰는 글러브질, 아니면 이런 윗벽 아랫벽이 치환됐을 때 이런 글러브 형태, 모양 이런 것까지 이해하고 보시면 더 글러브가 재밌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글러브가 길이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감별하는 법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뭐 제가 잘났다라는 게 아니라 유행처럼 번지는 가공들 진짜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래 살아남은 사람은 결국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고요. 이슈화돼서 조금 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도 망가뜨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거 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미천이 드러나게 돼요. 제발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글러브 가공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제 영상을 좀 보고 공부하시면, 어려우실 거예요. 그분들도 자기가 하던 게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덜 망가뜨리는 방법으로 한다면 충분히 자기만의 무언가의 하나의, 제가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그랬잖아요. 정답일 수도 있어요. 추구하는 바는. 네. 분명 정답이 있어요. 어떤 고의도 대충 돼도 탁탁탁 물리게 만드는 그 정답을 찾아가는 그 방향성에서 제 영상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또 정답을 또 찾아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 앞으로 시작될 새낙을 파트 10일부터 시작될 시즌2 영상들 이제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요즘에 계속 아파서 지금 무릎도 지금 주사 맞고 있고 다쳐가지고 뭐 치통 때문에 또 한 달 정도 치과 치료하면서 그때 여기 마비됐었던 부분 때문에 치과 치료하는데 마취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편두통에다 두통약 계속 먹고 진통제 먹고 상태가 메롱이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치과는 치료가 끝났고 이제 무릎만 주사 한 번만 더 맞으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막 진통제 빨로 버텼더니 속은 안 좋고 계속 진통제 먹으니까 네, 정신도 좀 메롱메롱 하는 것도 있고 확실히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약을 먹었다 보니까 속이 안 좋으니까 밥도 챙겨 먹어야 되니까 살도 찌고, 운동은 또 못하고 악순환이네요. 어쨌든 그 악순환을 좀 연결고리를 끊어서 이제 재밌는 영상들을 찍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낙을 파트 10일 기대해 주시고요. 앞에부터 기대하라고 놓고서 아직도 안 찍었죠? 죄송합니다. 이제 영상들이 바바바바박 치고 나갈 거니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편안한 밤 되시고요. 보통 밤에 보시죠? 저는 이제 새벽이에요. 이제 새벽 2시 반이네, 이제. 네, 빨리 퇴근을 할 거고요. 네,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영상들 꾸준히 이제 업데이트 될 거니까 흐름 잘 놓치지 말고 쫓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넘버세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